자, 포스코 DX는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 어제 그제가 프로그램 매도 우위였어요. 어제 그제 프로그램 매도 우위인데도 우리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 조금 드물긴 하죠. 드물긴 한데 프로그램 매도 우위에서도 들어갔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 기준에서도 프로그램 쪽은 매도가 있지만 매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프로그램만의 흐름으로 진행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프로그램 이외의 자체 외국인, 또 프로그램 이외의 기간, 그 흐름이 연출될 수 있고, 또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거는 프로그램 쪽에 수급이 제한적인데도 불구하고 9%의 강세를 띠고 있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개인들의 힘만으로 이런 흐름이 나온다라는 해석을 가지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러한 부분들은 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대처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프로그램 매도가 있더라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다. 그리고 조금 전까지 계속해서 이제 그 일봉 차트의 기준의 거래대금을 보여드렸는데, 나머지 이제 주봉하고 월봉도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4월 달부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지면 이 포스코 홀딩스가 거래대금 1조를 넘긴 게 지난 3월 31일부터 거래대금 1조를 넘겼어요. 그 거래대금 1조라는 건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거든요, 사실상. 지금이야 어찌 보면 좀 흔해졌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굉장한 거래대금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수급 범위에 있어서 이제 지금 이렇게 보시면 거래량이 제한적이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비정상적인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거래량이 이제 적잖아요. 적어 보이잖아요. 근데 거래가 적어야만 고점을 넘긴다는 그 정신 이상한 친구들도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된다는 부분들을 좀 설정을 해드리는 거고, 그리고 2차 전지 종목 중의 기준에서는 수급이 조금 그래도 그나마 긍정적인 종목에 놓여져요. 이 그 포스코 DX가 그런 부분들도 이제 뭐 좀 놓고 해석을 하셔야 되고, 월봉 기준에서 교수형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 부분을 교수형으로까지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이때 캔들이 197%인데 갭 상승은 5%거든요. 그 5% 가지고 오버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몸통을 훼손시키는 음봉 떨어질 때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게 교수형의 기준으로 설정된다 이렇게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음봉의 절반을 돌리는 위치가 기술적으로는 편입의 설정 범위. 다만 거래가 제한 쪽이라면 못 들어가는데, 말씀드렸죠. 거래 대금이 월등하다면 들어갈 수 있어요. 오늘의 거래 대금이 연속성을 띄어야죠, 다음 주에. 그렇지 않으면은 좀 제한적으로 놓고 본다. 다만 이제 월봉에서는 다음 달까지 또 들여다볼 수 있는 그 기준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주봉 기준에서도 놓고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봉 기준에서의 흐름, 또 월봉 기준에서의 흐름 다 나누어서 해석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갭에 대한 그 일봉상의 목표 주가 45,800원대 기준인데 48,000원대 기준인데 뭐 우리는 5만원 수준까지로 설정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주봉 기준에서를 먼저 볼까요? 주봉 기준에서 거래대금으로 이렇게 그렇게 해서 거래대금이 완벽하다, 3조만 터져줘도 참 땡큐하다라고 생각을 할 건데, 오히려 오늘 종가까지 하면은 저 최고의 거래대금까지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흐름이 형성될 수 있다. 대신에 이제 프로그램 쪽이 어제 그제 매도가 있었어도 강세를 떴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지만은, 이왕이면 그런 흐름보다는 완벽하게 좀 들어올리는 흐름이 좀 연출이 돼야 되겠죠. 프로그램 수급이 다시금 들어와 주면서의 흐름, 뭐 그렇게. 그리고 뭐 이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근데 뭐 일단은 이 바닥은 의미가 없겠다. 그죠? 아무리 따져봐도 저 바닥은 의미가 없고, 단계별로 이제 주요한 그 고점 라인들을 돌파하고 어디서 지지가 될 것이냐 정도의 수준을 놓고 본다면 뭐 28,000원의 기준, 거기도 굉장히 멀어요 지금. 그리고 전거래일에 이 고점을 뚫은 거예요. 일단은 37,000원대
37,300원 뭐 이런 기준점, 37,200원 요 기준을 전거래일에, 그리고 또 이렇게 종가 기준에서의 고점 33,300원. 그래서 요 기준점들을 뚫고 이제 올라선 그 흐름이기 때문에 그게 어떤 기준이 가장 중요해요? 거래가 수반되어져 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거래가 수반되지 않고의 흐름이라면은 아무런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상승 잉태 확인형이든 상승 장악 확인형이든 요 기준에 여기까지 거래대금까지로 박스를 친다면 여기까지가 다 매수의 기준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앞전의 요 흐름은 거래가 없기 때문에 캔들의 변동성 크기 자체가 제한적이죠. 근데 저런 거를 뭐 잉태형이다 장악형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지금 배워오신 여러분들의 캔들의 패턴은 전부 제대로 된 기준이 아니다. 그리고 여기도 원래 이제 빨간색인데 중립으로 이렇게 설정하는 이유는 양봉으로 뻗어 올라갈 때 빨간색의 기준, 요 기준, 그 기준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깨져 내려가면은 여기서 전량차익 실현에 대한 기준이 설정됐어야 되는 게 옳다라는 거죠. 여기서 전량차익 실현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차익 실현을 했고 4월 달에 여기서 아주 기가 막히게, 농담으로 여기서 차익 실현했잖아요. 4월 14, 15, 17, 18 이렇게 해서 11,000원에서부터 19,000원까지 올라왔을 때 이 기준, 아까 정중앙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11,000원대 이 기준. 그러고 나서 이제 6월 그리고 7월 달에 요 흐름 속에서 여기서 우리는 강력한 포스코 그룹주들에 대한 매수, 포스코 DX,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리고 주력은 포스코 퓨처엠으로 설정을 했고,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홀딩스가 굉장한 탄력을 줬고, 이 엄청난 수익을 우리는 다 잡아먹었어요. 그리고 오늘의 기준에서 개장 초에 라이브 방송에 계셨던 분들은 그나마 4만원 초반, 그리고 41,500원 공식 매수, 그리고 44,000원대까지의 매수 강도 확장, 어제 차익 실현을 분명하게 했습니다만 어제 차익 실현한 부분도 3만원 초반대에서부터 들어간 물량들이 33,000원, 34,000원, 35,000원 뭐 계속, 그리고 지금 장에서 뭐 엄청난 수익을 끝까지 잡아낸 기준이 되고요. 그래서 주봉 기준에서 결코 나쁘지 않은 위치 기준이 되는 거죠. 오늘 기준에서 만약에 이 상태로 눌리고 끝나더라도 시장 상황 일부 감안하고요. 이 상태로 눌리고 끝나더라도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흐름의 기준이 됩니다. 이게 포스코 DX의 일단 주봉의 기준의 흐름입니다. 이것도 이제 뭐 원고에 넣어서 가지고 갈 거고요. 그리고 월봉 기준에서 좀 전에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의 기준이 형성이 되는데 요거는 다시 해석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5분봉의 기준에 거래가 수반되어져 있는데 매집이 됐는데 눌려져 있다. 절대 그거 아닙니다. 눈으로 시각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어디서 어떻게 들어온지 모르지만은 일단은 프로그램 쪽이 수급이 줄었잖아요. 앞에 빨간색 쪽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일주 월봉에서 똑같은 해석하시란 말이에요. 일주 월봉에서 우리는 뭐라고 잡아요? 변동성이 큰 종목, 변동성 매매에 거래가 둔화되면 그냥 매도 끝. 그잖아요. 변동성 큰 종목에 거래가 둔화돼서 이게 일주 월봉이야. 이거 전량 매도 끝이잖아요. 뭐 지지 라인 캡을 왜 봐? 그럼 지금의 기준에서는 왜 들여다보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의 기준은 분봉에서 단타 치면서 막 빠르게 대처하는 그 기준으로 설정해 드린 게 아니라 현재 기준에서는 어떤 기준을 잡아드리고 있어요? 현재 기준에서는 일단은 일봉 기준의 거래가, 주봉 기준의 거래가, 월봉 기준의 거래가 수반되어져 있는 사상 최대치의 거래를 오늘 터뜨릴 수 있는 사상 최대치에 걸맞는 그런 변동성의 기준, 사상 최대치 고점 한호가 밑에서 눌려 있었다? 못 들어도 상관없어요. 거래가 수반되어져 있었다라는 기준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프로그램에 매도가 나와서 좀 아쉽습니다만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심리적인 면에서 위축되는 부분들을 프로그램 쪽의 전일 그리고 수요일 매도 부분이 형성된 가운데서도 우리는 매수를 따라붙었고 단기 수익을 어제까지 해서 잡아냈고, 그래서 지금 딱 42,000원 부딪히고의 돌림이니까 여기서부터 우리의 기술적인 교육 자료 하나 넣어주세요. 저점에서부터 2% 돌리면 이미 거래가 터져 있는 종목은 거래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2% 3% 2% 돌릴 때 매수의 기준을 설정한다. 이렇게 설정을 잡아놨었죠. 그러니까 요 기준에 43,000원까지를 우리는 매수의 설정 범위로 잡는다. 그리고 거래가 당연히 이제 수반되어 줘야 되는데 최대 폭은 100만 주 터지면 가장 좋고요. 이미 거래가 어마어마하게 터져서 거래대금 뭐 지금 1위 1조 1,000억을 넘기고 있기 때문에 100만 주 터지면 제일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70만 주 그리고 5장 늦게는 50만 주만 터지고 돌려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에 요 M&A 5 M&A 20 M&A 20만 주를 터트리고 돌려도 추세 강화는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기술적으로 분봉으로만 놓고 보실 때는 여기까지의 기준이 매수의 기준으로 형성이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가.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중립의 범위. 그리고 여기서 다시 매수의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분봉의 기준에서는 원래 이제 파란색 저 등락률이 이제 몇 퍼센트냐에 따라서 파란색의 기준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기준처럼 일봉으로 대처하고 거래대금을 충분히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초록색의 기준. 그래서 여기는 일반적으로 이제 초록색 그 설정 범위를 드리는데 지금의 위치에서는 빨간색을 잡아드립니다. 요 범위에서의 편입 설정 범위를 잡아갈 수 있다. 그리고 당연히 거래가 터지면서 변동이 확장된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위치에서부터 주가는 당연히 고점을 뛰어넘는 흐름이 연출된다. 거래를 보자 일단. 그리고 프로그램 쪽이 이왕이면 매수로. 근데 어제 그제 보신 것처럼 이왕이면 매수로 들어와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도 일단은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서 기준 잡고 대처하겠다. 그렇게 설정을 잡아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분봉까지 올려드리고 영상 올려드립니다. 지금 뭐 전체 종목이 또 전체 시장이 긍정적이라면은 뭐 편안하게 대처를 할 텐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강세를 띄다가 여기도 꼬리를 달고 내려오다 보니 좀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에요. 부담스러운 것뿐만 아니라 내 자산이 들어갔는데 변동이 하방으로 나오면 버겁죠. 버겁다 할지라도 일단은 이제 12시입니다. 이제 12시에 거래대금 1위 그리고 꼬리 부분이 7%까지 확장돼 있습니다만 차분하게 놓고 보면서 대처를 해나가자.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외부에 계신 분들도 이 영상은 일부 공개로 들어갑니다. 외부에 계신 분들도 합류하셔서 교육 받으시고 네이버에서 인정도 검색하시고 교육 받으셔서 함께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